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월가의 소식 가장 신속 정확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분입니다. 이항용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5월에 첫거래일 뉴욕 증시 출발 힘찬 스타트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까지죠. 5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에 일단은 지난달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첫날은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우려되는 증시 상황 지속. 자, 5월의 변동성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왜 이런 변동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냐는 거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반복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작년 연말 그리고 금년 초에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요. 이제는 금리 한 번 있어도 좀 다행스럽다는 정도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에 짧은 조정이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난 5개월의 상승에서 지난달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크게 보면은 차익 실현의 심리가 가장 컸다라고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조정에 대한 심리죠.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10% 이상 조정 보이는 것이 10개월에 한 번씩은 늘상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는 5% 조정도 지금 모처럼 한 번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별다른 쉼 없이 달려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런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 월가에 내놓으라는 투자 전략가들이요. 배당주를 포함한 소위 방어적 성격의 주식을 비중을 늘려라라는 분석들을 잇따라 좀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뤘었죠.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네, 있는지. 그분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세 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위 우리가 가장 유명한 투자 전략가라 하는 사비타 마라마니라는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배당 우량주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 증권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도 지금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훨씬 더 깊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적 주식을 늘리라는 얘기를 좀 줄곧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가 어제 이제 새로운 레포트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24년에요. 주식 투자자, 이건 미국 주식 투자자, 한국의 신문 모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한테 했던 꼭 유념해야 할 한 가지 투자 어떤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 투자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어떤 종목군을 좀 밸런스 있게 갖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성장주인데 그냥 일반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퀄리티 있는 성장주. 퀄리티를 할 건 좋다는 의미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그런 의미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성장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성장주와 가치주를 안배를 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사람만이 지금 올해 이 시장의 변동성에서 견뎌낼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분산 투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지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수. S&P 500을 갖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SPY라는 ETF가 있겠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이나 분 중에서는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개에 관심 있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QQQ 이 대표적인 ETF인데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난 한쪽에 성장주나 가치주에 쏠려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특히 가치주에 좀 혹시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퀄리티 있는 성장주 SPGP 우리가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를 모아놓은 건데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늘 확인드리지만 성장주를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은 SPYV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가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좀 여러분들이 편안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변동성에 지금 배당금이 높고 안정적인 종목도 늘려라. 이걸 다라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으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로 가져가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의 지금 월가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종목의 특징이 굉장히 많네요.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애플입니다. 실적 좋은 성적을 냈고요. 저희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에 막 애플이 빠르게 실적도 내고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인상, 뉴욕 증시의 시간의 환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워낙 세상에서 가장 큰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에서 처음 시작할 때 발표 나오고 한 3, 4% 하다가 지금 6, 7%를 웃도는 그런 시간에 주가의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적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그리고 주당 이익, 그리고 아이폰 매출, 중국 매출 등등등등이 나오고 서비스 부분 매출이 나오는데요.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4%가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아이폰 매출입니다. 아이폰 매출도 459억이었는데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렇고 10% 정도가 이제 감소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중국향 매출인데 중국향 매출 분명히 줄었습니다. 8% 줄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선방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주가의 큰 폭의 반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주식을 보실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올랐냐 내려갔냐 이런 것보다는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더 좋았느냐 아니면 컨센서스를 약간 하향했냐는 것인데요. 오늘 보시면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분야 매출 조금 더 확인드리면 서비스 매출이 14%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빨간색도 드문드문 보이지만 초록색이 좀 꽤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이번에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이 나왔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제외하고는 미국 주식을 설명하기 쉽지 않고 바로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하나라고 믿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바로 그냥 소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겠고요. 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합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1,100억 하면 우리나라 돈은 한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힐 정도의 규모인데 140조 원 하면 뭐 코스닥이 얼마 시작가 기준인가 들으셨겠지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냐는 것인데요. 그 애플이요. 작년까지 10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한 총 규모가 있습니다. 네. 그게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인데 이걸 2년치를 쏟아부었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애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하면 주식수가 줄어드는데요.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보면 2.5에서 3%, 한 2.8% 정도 주식이 매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n분의 1에 욕하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주식수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이상하면 툭 하면 주식이 늘어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나 등등등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표 기업들은 전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작년에 900억 달러였거든요. 네. 작년에 900억 달러에서 거의 한 3%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나오면 얼추 지금 작년 대비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4% 정도가 올해 주식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4% 정도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정규장에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올지는 뭐 월가의 평가 나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눈높이는 맞췄고 특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팀쿡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팀쿡 여전히 중국에서 뭐 매력적이란 그런 얘기는 좀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월가의 냉장 세약까지 보셔야 되고 이게 7%가 이어질지는 여전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 하나 더 종목을 시간에서 발표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항공사라나 이렇게 하면서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드 소비를 했는데요. 부킹홀딩스인데요. 부킹홀딩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중에 제일 비싼 주식 중 하나인데 단가 자체가요. 거의 비슷한 것이 치플레가 있었는데 치플레는 이번 달에 주식 수가 주식을 분할하기 때문에 완전히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해외여행이 급증한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해외여행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소위 프론트 시트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부킹홀딩스도 차별이 많은데 역시 좀 비싼 어떤 여행이라든가 비싼 상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미국인의 해외 여행 이런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걸 다시 밝혀졌고요. 오늘 한마디로 또 한 번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애플 자사주 매입 뉴스 주주 출연 정책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예,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시간외 급등 대단하고요. 앞서 부킹홀딩스도 오늘 실적을 장마감 이후에 내놨는데 그것 또한 미국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예, 실적 전망 하향도 체크.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는 기업도 많지만 반대로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CNBC에서 심도 있게 다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된다고만 생각하시면 그 오산이겠고요. 미국에서는 뭐 나쁜 의견도 뭐 항상 왕왕 나온다라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꽤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익 전망의 하향 수정폭이 컸던 것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목표 주가도 하향폭이 컸던 기업들만 또 한번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 이런 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여기 나온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칩이라는 걸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로그웰 오토메이션도 꽤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이거보다 좀 괜찮을 때 한번 매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좀 더 비판적인 의견도 한국보다 아주 뚜렷한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퀄컴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퀄컴도 오늘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건데요. 오늘 중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는데 퀄컴도 이제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딱 그 정도였지만 주당 이익이 그때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소위 AI와 클라우드가 맞물리고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AI의 장착이 늘어나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올해 이제 애플도 이제 들어간다면서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그리고 핸드폰 자체에서의 AI 장착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최고 위치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번스타인 증권회사도 여기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퀄컴을 빨리 사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목표 주가는 최소 12곳이나 줄 상향시킨 것이 오늘 주가 상승을 좀 그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10% 급등 마감이었습니다. 이영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